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이번 문제는요, 2019년 7월 학평 과형 30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30번이라고 해서 조금 겁을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조건을 해석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전부인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 4차 함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a 값은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등장을 하고 있고 4차 함수기 때문에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a가 얼마가 되겠구나, 뭐 0이 되겠구나 이런 상황도 충분히 이제 체크해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죠? 뭐 쓰이든 안 쓰이든 일단은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 gx 상황을 지금 보니까 함수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x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f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fx가 0이었을 때는 이런 상수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gx가 조금 심상치 않아요. 얘가 조금 별로긴 한데 어찌됐건 gx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가조건을 보니까 g'0이랑 g'2를 곱했을 때 0이 절대로 아니래요. 그 얘기는 g'0도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G'2A도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G의 도함수를 구해주고 나중에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조건 지금 써먹어야 될 거니까. 그다음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그 값을 가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GX 함수 역시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 점에서 그 값을 가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극값 판정법이 있죠. 오케이.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G'A도 얼마가 되겠구나. 얘도 지금 0이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G1이라는 함수값이 7분의 2다. 자, 요거에 좀 주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G1이 7분의 2다. 그랬을 때 우리는 G-1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G 함수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G'에 대한 정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G의 함수값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G 함수를 좀 이제 한번 익숙하게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 힌트를 저 G1이라는 값이 준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이 GS라는 함수를 읽어내봐라. GX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는 힌트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그래서 우리 첫 단계는요. G1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G1은 X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X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만약 F1이 0이라면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이 두 번째 함수값에다 갖다 집어넣겠죠. F1이 0이라면 그때 G1이라는 함수값은 128분의 7파이 제곱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틀렸잖아. 왜? 문제에서 G1이라는 함수값은요. 얘는 7분의 2라고 했거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가 되겠구나. F1이 절대로 0이 아니라 1을 갖다 집어넣은 요 f의 함수값이 절대로 0이 아니겠구나 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함수값 f1분의 얼마가? f1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x에다가 1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되겠다? 요 값이 지금 7분의 2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코사인 파이 얼마니까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마일 돼서 얘가 지금 2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얻어냈어? F1이라는 함수값 지금 하나 얻어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F2 지금 7이다 라고 지금 하나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아직 멀어요. fx 4차 함수고요. 이 고작 지금 f에 대한 힌트 하나 얻어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다시 한번 조건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 이런 G'에 대한 정보들이 보인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G'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됐으니 GS를 뭐 해볼까? 미분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단계는요. GX가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G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G'X 할게요. 자, 근데 G'X는 우리가 일단 fx가 0이 아니었을 때는 자,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미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분모 전체 제곱에
fx 전체 제곱 목세 미분법이겠죠. 그 다음에 분자 미분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미분해주면은 얘는 사인 파이 x의 파이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겠네요. 맞죠? 네,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fx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분자 그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그대로 오고 분모 미분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집니다. 우리 gx 함수에서 fx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미분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조심해 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fx가 0인 지점에서는 g'x가 상수니까 얘가 0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를 이해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거긴 한데 fx가 0이 되는 그런 x값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함수값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128분의 7파이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fx 0만 족하는 어떤 뭐 b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fb가 0이야. 그러면 gb가 얼마인 거야? gb가 128분의 7파이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gx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함수값이 요 b였을 때 함수값이 128분의 7파이 제곱이란 소리지 여기서의 미분계수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물론 미분은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미분계수값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fx가 0이 아닌 상황에 대한 g'x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분을 일단 해놨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가족권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가족권에서 뭐라 했냐면 G'0이 절대로 0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F0이 0이 아니라면 여기다 지금 0 갖다 집어넣은 거죠. F0이 0이 아니라면 얘가 지금 0이 아니에요. 얘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도 0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0 갖다 집어넣어주면 여기 사인 0이 돼서 여기 지금 0 날아가 버릴 거야.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0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코사인 파이, 코사인 0, 코사인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0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0 날아가 버려. 이상하잖아, 그쵸? G'0이 0이 아니었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 F0이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요 식에 0을 갖다 집어넣을 것이고 그 얘기는 G'0이 뭐가 돼버려요? 얘가 0이 돼버리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겠죠. 저 가족권에 지금 모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F0이 0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F0은 얼마가 되겠구나. F0은 0이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다. F0이 0이야. 근데 F0은 뭐거든? F0이 0이란 소리는요. fx가 지금 4차 함수죠.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얘가 x를 인수로 하나는 갖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힌트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F0이 0이면 사실 G0도 생각해 줄 수 있잖아. F0 우리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어보자라는 얘기예요. x에다 0 갖다 집어넣어주면 F0이 0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G0은 얼마니? G0은 128분의 7 파이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G0이 128분의 7 파이 제곱이야. 근데 이래서 어떡할 건데? 자, 우리 아까 문제 읽어나가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 하나를 놓치고 간 게 있거든요. 잘 보세요, 다시. gx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보여요? 미분 가능해? 그러면 우리 당연히 뭐도 딸려오죠? gx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맞아요. 요거를 생각해 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연속이기 때문에 0에서도 연속이겠죠. 0에서도 연속이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나 아니면 0에서의 우리의 극한, gx의 극한값을 보낸 요 값이나 어떻겠어요? 같겠죠. 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fx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가지고 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누구니? 자, 보세요. x가 0으로 가면 f0은 0이 아닙니다. 0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긴 한데 우리가 극한의 정의에서 x값은 0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fx는
fx는 절대로 지금 뭐가 아니야. 얘가 지금 절대로 0이 아닌 거거든요. 맞잖아. f0이 0이었었죠? f0이 0인데 x가 0으로 다가가게 되면 fx는 절대로 0이 아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4차 함수니까 0을 지금 지나긴 해야 돼요. f0이 0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x가 0에 다가갔을 때 fx가 0 값은 아니잖아. fx가 0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 거잖아요. 4차 함수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떤 함수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우리는 f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함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극한값을 구할 때는. 괜찮죠? 네, 그래서 fx분의 1 코사인 파이 x 얘를 가지고 옵니다. fx분의 1 코사인 파이 x 요 극한값이 지금 얼마가 되면 되겠다. 걔가 128분의 7파이 제곱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우리 이제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은 바로 보였을 거예요.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주고 싶어요? 우리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x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x 요렇게 곱해주고 싶죠. 왜 좋거든. 요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제 뭐를 구하는 식이랑 똑같냐면은 1 코사인 제곱 파이 x가 되는 거니까 여기 사인 제곱 파이 x 이렇게 생겨버리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우리 파이 x 전체 제곱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얘가 1제곱으로 가는 거겠죠. 오케이, 좋아요. 네. 근데 얘는 원래 없었던 거니까 다시 파이 x 제곱은 뭐 해줘야 돼요? 다시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누기 우리 fx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되겠다? 그 값이 지금 128분의 7파이 제곱이요. 다시 얘기해서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고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랑 완전히 똑같아 버리겠죠. 좋아. 그래서 얘가 요 힌트 얻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우리 이거 이렇게 쓸까요? x제곱 그다음에 파이 제곱 분리시켜 놓을게요. 걔가 128분의 7파이 제곱이야. 그러면 파이 제곱 날아가 버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역수 취할게요. x제곱분의 fx의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하겠구나. 얘가 7분의 128로 수렴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아까 요거 안 보냈다. 그쵸? 네, 요거 0 보내면 어디로 갔죠? 요거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네,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2가 2분의 1 지금 곱해지면은 아까 사실 64분의 7이었던 거죠? 그쵸? 그럼 얘는 7분의 64가 돼야겠네요. 네네. 계산 조심. 괜찮죠?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다? x가 0으로 갈 때 얘가 x제곱이고 얘가 7분의 64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였죠. 그 fx 다항함수 입장에서 fx는 누구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x제곱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 뒤에는 어떤 또 다른 다항식 2차겠죠? fx가 4차라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요 과정을 통해서 이 fx가 요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냈습니다. 괜찮아.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가족권에서 한 개 더 줬거든요. 가족권에서 G' EA가 얘도 뭐가 돼선 안 돼. 얘도 0이 돼선 안 돼. 요 힌트를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선 또 우리가 좀 비슷한 결론을 유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 자 그럼 얘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G'0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을 통해서는 이 안에 있는 함수값이 정확하게 0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F형이 바로 이제 이런 모순된 결과에 의해서 F형이 0이야 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G'2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써먹으려고 보니까 이 A가 도대체 뭔데? A는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기도 했었고요. fx 입장에서 그 다음에 양수값이었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선 좀 택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뭐 우리가 택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건데 갖다 집어넣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잖아. 맞죠? 그래서 요 조건은 잠깐 좀 보류를 하고 다시 나 조건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나 조건에서는 gx가 x에 의해서 극값을 가지니까 G'A가 0이어야 돼 라는 힌트를 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요 단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G'A가 0이다. 자, 그럼 G'A는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 아까 전에 미분을 했었던 식을 좀 써먹어 볼게요. 자, G'A는요. 자, 여기 있었습니다. FA가 0이 아니라면, 요렇게 지금 생긴 식을 갖다가 2A를 갖다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맞죠? 다시. FEA가 뭐가 아니라면, FA죠. FA가 0이 아니라면, G'A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FA 제곱에 요거 전체 제곱분에 그 다음에 파이에 사인 파이 A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필기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A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A 그 다음에 F'A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극대값을 G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G'A가 지금 얘가 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과연 FA가 0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항상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게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그럼 만약에 FA가 0이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FA가 한번 0이라고 쳐보자. 이게 모순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값은 양수고 4차 함수 fx 입장에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근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뭐를 하나 얻어냈냐면 F형이 0이면서요. fx가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0에서는 지금 뭐가 돼야 돼? 접해야 돼요. 접하는 케이스? 0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고 A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FA가 0.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0에서도 접하고 A에서도 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다 버리면 문제에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조건에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극대가 아니잖아요. x는 a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a에서 접하는 상황이더라도 이때는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이 상황도 지금 모순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 뒤집어 보더라도 얘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A에서 절대로 극대값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이 상황은 어때? 이렇게 0에서도 접하고 A에서도 접하는 그런 상황인데 A에서 극대값 같잖아. 맞죠? 근데 우리 아까 맨 첫 시간에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 읽어보면서 F1이 7이라는 요 힌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F1이 7이야. 근데 F1이 7이라는 얘기는 F1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두 색깔 형태의 그래프가 돼버려버리면 이때 0보다 크게 됐을 때는 항상 함수값이 얼마예요? 무조건 항상 음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F1이 절대로 7이 될 수 있다 없다? 7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상황도 탈락이에요. 그러면 0에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3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3중근을 가져도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함수 개형점을 올 건데 A에서 지금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도 A에서 극대값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있죠. FE가 0이 되는 케이스는 그래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FE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G'A 여기다 갖다가 A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그 값이 지금 0이 돼야 돼요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얘가 0이 돼야 돼. 자, 근데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A 곱하기 FA. 자, FA는 지금 절대로 0이 아니에요. 맞죠?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우리 코사인 파이 A에다가 1에서는 뺐고 F'A가 되는데 우리 아까 첫 번째 조건. fx는 4차 함수인데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극값 판정법에서 F'A 얘도 얼마? 얘가 0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요식 자체가 0이 된다라는 소리는 결국 앞에 있는 이 분자식 파이에 사인 파이 a에 FA 값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fn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sin 파이 a가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될 거고 끝났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이 a라는 값은 도대체 어떤 값일까? 사인에다가 어떤 파이를 넣으면 항상 0이 되겠어요. a는 바로 정수였었구나 라는 힌트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G'A는 0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를 얻어낸 거냐면 이 A값이 지금 뭐다? 얘가 바로 정수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남겨둔 요 작업을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G'EA가 0이 아니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F의 EA가 0이 아니라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0이었지만 지금 EA. FEA가 0이 아니라면 우리는 요 G'X에다가 식을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보겠죠.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은 파이의 사인 2A 파이, A 값이 정수기 때문에 여전히 정수 파이입니다. 앞에 0으로 날아가 버려.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코사인 2A 파이, 코사인 짝수 파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항상 얼마? 얘가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얘도 0으로 날아가 버려. 그 얘기는 다시 해서 FE가 0이 아니라면 G'EA가 뭐가 돼버리니까 0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가족권에 지금 뭐가 돼버린다? 가족권의 모순이 돼버리겠구나. 다시 얘기해서 FEA 값은 얼마가 돼야겠구나. 아까 우리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 FEA 값이 0이 돼야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똑같죠? FEA가 0이야. 그 우리 아까 했었던 G'EA라는 값에 좀 주목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맞죠? G'EA라는 값 역시 128분의 7파이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FEA가 0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은 어디만 지금 바뀔 거냐면 여기가 X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아까 0으로 갔었을 때는 X였었죠. 0은 인수로 갖고 있는 건데 두 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X제곱이었어. 근데 이번에 2A잖아? 그럼 우리가 이 식을 굳이 또 계산을 안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인수로 얘가 X-2A 제곱 이렇게 지금 떨어질 거라고요. 맞죠? X 빼기 0제곱인 것처럼. 그럼 fx는 뭐를 또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아, 얘가 X-2A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최고차항계수는 지금 뭔지 모르니 여기다 앞에다가 K 이렇게 곱해줍시다. 그럼 4차 완성됐죠. 끝났습니다. 그 우리 문자 K랑 A 두 개만 구해주면 fx를 다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그쵸? 자, 힌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아직 안 써먹은 거 F1이 7이다. 요거 한 개 남았습니다. F1이 7이다. 요거 가지고서는 뭔가 A와 K 지금 문자 정리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 더. X가 0을 할 때 요 극한식 자체도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그럼 X제곱이 날아가면서 우리 리미트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 함수값 7분의 64 요거 이용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제곱 약분되면서 k의 얼마가 x-2a 제곱 요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다. 얘가 7분의 64가 되겠다. 자, 요런 힌트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식 2개, 문자 2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스텝 4에서는 계산 과정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앞 단계에서 다 이런 조건들을 지금 우리가 얻어냈고 fx가 지금 좀 구체화되려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좋아, 그쵸? 그래서 f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k에다가 1-2a 전체 제곱 그 값이 얼마다? 지금 7이다. 요 힌트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x 0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 지금 다 연속이잖아요. 다함수인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4a 제곱 k가 7분의 64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지금 K를 좀 바꿔놓고 갈까요? K 대신에 1-2A 전체 제곱분의 뭐로 갈 수 있어요? 여기다 7 이렇게 지금 보내버리게 되면은 얘랑 지금 갖다 넣을 수 있잖아. K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4A 제곱 그 다음에 K는 1-2A 전체 제곱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넘겨버리면 7제곱분의 64는 8, 8에 64, 8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는 1-2a분의 그다음에 얘는 2a. 요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가도 괜찮겠죠. 여기 지금 제곱 다시금 제곱 보이니까. 네, 그래서 1-2a분의 2a가 뭐이거나 얘가 7분의 8이거나 또는 1-2a분의 얼마가 2a가 마이너스 7분의 8이에요. 네, 요 두 가지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경우였을 때는 8-16a가 14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 30a 값이 뭐가 돼요? 얘가 8이 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하지만 문제에서 a 값이 우리 아까 찾아낸 거 되게 중요했었던 거 정수잖아. 그쵸? 그러면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되겠구나. 이 케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줍시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 a가 걔가 14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a가 8 우리 찾았다. a값 정수 4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A값 등장했으니까 K값도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A가 얼마였었으니까 여기다 넣을까요? 네, A값이 4였었던 거니까 얘는 1 빼기 8. 그러면 7, 7에 49분의 7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 K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7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fx가 등장을 합니다. fx는 K에다가 그다음에 x제곱에 그다음에 x-a에다 4 갖다 집어넣어주면 8제곱이 되겠구나. 네, 이렇게 fx를 완벽하게 구해놨어요. 네, 마지막. 뭐를 구하라고? g-1을 구하래요. g-1을 어떻게 구할 건데 이제 끝까지 지금 gx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1을 갖다 집어넣어.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f-1이 0이 아니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f-1이 0이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쵸? 근데 f-1 아까 우리 지금 봤지만은 절대로 0이 아니잖아. 그쵸? -1 넣으면 절대로 0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g-1. 얘는 f-1이 0이 아니므로 첫 번째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f-1분의 그다음에 1 코사인 파이 x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코사인 파이랑 똑같게 될 거고 얘는 그럼 얼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2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에 f-1은 얼만디? f-1은요 7분의 1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9, 9, 81 7분의 8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7분의 81. 따라서 얘는 81분의 얼마다? 14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는 걔가 P분의 Q이다. 마지막 걔네들을 한번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 정답은 9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렵다기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30번 문제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형태죠.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해석하는 거. 특히나 이렇게 gx라는 함수가 x의 범위에 따라서 딱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0이었을 때 그런 x에 대해서는 이런 값이고 함수값이 0이 아니었을 때는 그런 x에 대해서 이런 값이고 이렇게 함수값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상황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조건 하나하나 극대값을 가져 미분 가능한 함수야 f'E가 0이야 gx도 마찬가지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연속이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건 옆에다가 하나하나 조건들을 다 미리 기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풀이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문제에서 빠짐없이 조건을 잘 캐치해 나가면서 정답을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최근 수능 경향이 이제 올해 모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30번 보시면은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네, 약간 조금 수준이 완화됐죠. 그쵸?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조건을 해석하는 연습이다. 네, 그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요. 한번 못 풀었던 친구들도 바로 혼자 힘으로 스스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랄게요.